자, 출발합시다. 전류란 전하를 뗀 입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일단은 첫 번째 문장에서는 전류의 개념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전류에 대한 개념 정의. 자, 다음 문장이요. 전류의 세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 도선이나 회로의 단면을 통과한 전하의 양으로 측정되며 단위는 암페어이다. 자, 다음 문장에서는 전류의 세기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선이나 회로 안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자와 원자 간의 충돌로 인해서 열이 발생한다. 자, 도선이나 회로 안에서 누구와 누구의 충돌이요? 전자와 원자의 충돌로 인해서 열이 발생한다. 자, 전자는 도선이나 회로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완전히 자유롭게는 흐르지 않는다. 도선이나 회로 안의 원자들과 충돌을 반복하면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변환되고, 그쵸? 충돌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충돌의 반복. 이로 인해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변환된다. 열이 계속 난다 그 소리예요.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은 열 에너지가 더욱더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전류의 세기 하고 열 에너지의 발생하고 비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저 봅시다. 이때 같은 전류라도 도선의 단면적이 좁으면, 도선이 단면적이 좁으면은 통과할 때 힘들겠죠. 자,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전류의 양인 전류 밀도는 높아지고, 전류 밀도는 높아지고 넓으면요. 자, 여기서는 단면적이 좁을 때였고요. 바로 앞에서는. 이번에는 단면적이 넓을 때, 그때에는 전류 밀도는 낮아진다. 흐름이 원활해진다. 그 말이겠죠. 따라서 전류 밀도가 높을수록 단위 부피당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그쵸? 길이 좁아요. 자꾸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열 발생이 자주 많이 일어나겠죠. 전류 밀도하고 열 발생량하고 역시나 비례 관계입니다. 이러한 열 발생은 불필요한 전력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열로 인해서 기계 성능 저하 또 회로가 손상될 수 있다. 실제 이제 기계 장치에 미치는 악영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문단이었는데 여기까지 내용, 자, 우리 칠판에 판서된 내용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류는 전하를 뗀 입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했죠. 근데 이 전류의 세기는 일정 시간 동안 통과한 전하의 양. 자, 단위로는 암페어를 씁니다. 자, 근데 열이 언제 발생합니까? 도선 회로 안에서 전자와 원자가 충돌할 때, 자,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열은 자주 발생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지금 읽었던 첫 번째 문단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있었나요? 네, 전류 밀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전류 밀도도 있었습니다.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전류의 양. 그래서 전류 밀도가 열 발생과 서로 비례 관계. 여기까지였던 것 같네요. 자, 다음 또 보시죠. 전류 밀도처럼 도선의 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피 효과가 있다. 자, 도선의 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류 밀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도 있다? 표피 효과라는 게 있대요. 그러면 표피 효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죠. 교류 전류의 경우 세기와 방향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이에 따라서 전류 주변의 자기장도 함께 변한다. 이 변화하는 자기장은 도선 내부에 유도 자기장을 발생시키며, 자, 유도 자기장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이 전기장이 도선 안에서 전자를 회전하는 형태로 움직이게 하는데 이렇게 생긴 소용돌이 모양의 전류가 유도와전류다. 자, 소용돌이 모양의 전류가 생겨요. 그리고 이름하여 유도와전류. 자, 도선의 경우 유도와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내부 전류 분포를 변화시켜서 중심부의 전류 밀도는 감소하고, 자, 중심부는 전류 밀도가 증가가 아닙니다. 감소. 대신에 중심이 아닌 바깥쪽 표면에서는요, 전류 흐름이 촉진.
자, 그래서 전류는 도선의 중심부보다는 표면을 따라서 집중적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것을 표피효과라고 한다. 자, 표피효과에 대한 개념 정의 나오고 있네요. 자, 말로만 되어 있으니까, 문장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파악이 좀 어려우니까 자, 칠판에 판서 또 한번 볼게요. 자, 교류전류 상황에서 유도 와전류가 흐르면요, 중심부와 표면이 상황이 서로 다릅니다. 중심부에서는 전류 밀도가 감소합니다. 하지만 표면은요, 전류 흐름이 촉진되죠. 여기까지 내용이었어요. 자, 표피효과는 주파수에도 영향을 받는데, 자, 주파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주파수가 높을수록 더 강하게 발생한다. 뭐가? 표피효과가. 그러면 비례관계겠네요. 주파수가 높을수록 자기장의 변화율이 증가하고 유도 와전류도 강해져서 중심부의 전류 흐름을 더 많이 밀어내기 때문이다. 그렇죠? 주파수가 높으면 왜 표피효과가 더 강하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짧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중심부의 전류 흐름을 더 많이 바깥으로 밀어내기 때문이다. 지금 이 문장의 이 구절은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필요할 겁니다. 자, 표피효과 때문에 전류가 도선의 표면층만 흐르게 되면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유효 단면적이 줄어들어서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이 커지게 된다. 그쵸? 표면만 흐르고 있잖아요. 저항이 커지죠. 그 이유는 유효한 단면적이 줄어들어서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 실제 통로의 면적이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저항이 커진다 그 말이죠. 이처럼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가 흐를 때 더 많은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기 때문에 열 발생이 더 커지게 된다. 당연하죠. 저항이 커지는데 열 발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여기까지 또 한번 볼게요. 자, 주파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주파수가 커지면 표피효과도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표피효과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단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저항이 커져요. 저항이 커지니까 열 발생이 더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겠죠. 여기까지 내용이었어요.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는 장치의 경우는 특히 표피효과와, 자, 요거 신경 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앞에 문단에서 표피효과하고 전류 밀도 이 두 가지의 변수가 열 발생을 야기시키는 원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신경 쓰면은 열을 덜 발생시키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주파 변전소나 고주파 장치에서는 리츠와이어라고 부르는, 자, 리츠와이어는 어떻게 기능하느냐? 여러 가닥의 얇고 서로 절연된 선을 꼬아서 사용합니다. 절연된 선을 꼬아서 사용을 하는데, 자, 이것은 각각의 가는 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을 상쇄해서, 그쵸? 자기장을 상쇄합니다. 그래서 표피효과가 최소화된다고 합니다. 왜? 표피효과는 뭐랑 관련이 있으니까 자기장하고 관련이 있는데 자기장의 영향을 좀 감소시켜주면요, 표피효과가 적어지겠죠. 자, 전체 단면적의 전류가 더욱더 균일하게 흐르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또 전자가 도선의 표면을 따라서 이동하는 특성을 이용해. 그쵸? 표피효과는 표면 따라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피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표면에만 집중적으로 이동한다고 치면은 그 내부의 중심부는요, 잘 이동 안 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역시나 그 다음에 나오는 서술처럼 중심부에 불필요한 쓸데없는 금속은 빼도 되겠네요. 제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얘를 제거하면요, 자원을 절약하는 효과도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알루미늄 선 표면에다가 바깥의 표면에 전도성이 높은 뭐를요? 구리를 얇게 씌워요. 씌워서 열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안에 이제 선은 알루미늄 선인데 그 바깥에 뭐로 감싼다? 구리로 감싼다. 이렇게. 자, 역시나 정리 한번 해봅시다. 고주파 전류 사용 장치의 설계. 자, 뭐를 신경 쓰라? 표피 효과하고 전류 밀도를 고려해라. 왜? 표피 효과하고 전류 밀도가 실제 열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츠 와이어라고 하는 이 장치를 씁니다. 얘는 절연된 선을 꼬아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능하느냐? 자기장이 상쇄되니까 표피 효과가 줄어든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중심부에 불필요한 금속을 제거해요. 왜? 표면 위주로만 흐르고 있으니까 중심부는 잘 흐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심부는 제거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거하면은 자원을 절약하는 효과도 딸려오겠죠. 자, 그리고 표면에다가 전도성이 높은 구리를 씌운다. 그러면은 열 발생이 줄어든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내려갑시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요, 올바른 거 고르는 건데, 자, 선지 1번부터 한번 보시죠. 전류와 전류 밀도가 발생하는 원리를 연구한 과학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자, 과학자들 소개하는 거 아니었죠. 이 부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2번 전류에 대한 여러 이론 간의 차이점 비교. 자, 여러 이론 간의 차이점 비교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선지 3번 전류 밀도와 관련한 가설과 이를 검증하는 실험 과정을 순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자, 가설 검증 아니었죠.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 4번 전류 밀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과 이를 고려한 사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게 맞죠. 예, 정답은 4번. 그러니까 그 얘기 전류 밀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뭐였어? 그 문제 상황이 열이 발생한다. 기계 장치가 손상된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5번 선지 마저 볼게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화하는 과정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설명하지 않았죠. 자, 1번 됐고요. 2번 내려갑시다. 자, 2번 문제 일치하지 않는 거 찾기예요. 자, 보기 1번입니다. 도선 위에 전류가 흐를 때 전자와 원자 사이의 충돌로 인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 요거는 맞죠? 자, 보기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보기 2번 전류의 세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 도선의 단면을 통과한 전하의 양. 그쵸? 전류의 세기에 대한 개념정의 이것도 맞습니다. 첫 번째 문단 1문단이 나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기 3번 같은 크기의 전류가 흐르더라도 도선의 단면적이 좁을수록 전류 밀도가 높아진다. 그쵸?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니까요. 좁으니까. 그 다음에 선제 4번 리츠 와이어를 꼬아서 사용하면은 각각의 가는 선의 전류에 의한 자개장의 영향을 상쇄해서 표피 효과를 최소화한다. 그렇죠. 자, 4번 선지도 맞죠. 한번 보세요. 이 부분 리츠 와이어를 쓰면요 자기장을 상쇄합니다. 자기장의 영향이 줄어드니까 표피 효과가 최소화된다라고 하는 이 설명 맞죠? 자, 이제 마지막 5번 선지 얘가 정답인 것 같기는 한데, 자, 전류가 표면으로 흐르는 특성을 고려를 해서 전도성이 좋은 구리선의 표면을 알루미늄으로 감싸면은 열 발생량은 줄어든다. 자, 언뜻 읽으면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독해를 했을 때 잔상이 남아요. 그 잔상에만 의존하고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독해하지 않으면은 이런 선지들이 맞는 것 같다, 정답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5번이 정답이긴 한데요. 자, 원래 지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이 알루미늄 선이에요. 그리고 그 바깥에 둘러싸는 게 구리죠. 보이시나요? 예. 지금 얘는요, 이거를 뒤바꿔서 선지를 구성했잖아요. 선이 구리선이고 바깥을 알루미늄으로 싼다고 했으니까 설명이 틀렸죠. 그래서 자, 이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번 계속 내려갑시다. 자, 왼쪽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네요. 자, 교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의 단면이라고 한다면, 도선이군요. 자, 도선 내부에서는 유도 전기장이 발생하고 이 전기장이 도선 안에서 전자를 회전하는 형태로 움직이게 해서 소용돌이 모양의 전류인 무엇을 발생시키겠네? 자, 소용돌이 모양의 전류, 이거 뭐라고 하죠? 아까 지문에서 봤었죠? 유도와전류. 자, 첫 번째 기억에는 유도와전류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갑시다. 그 결과 도선의 중심부보다 표면으로 더 많은 전류가 흐르는 무엇이 발생하겠다? 뭐? 표피 효과. 자, 니은에는 표피 효과. 자, 계속 내려갑시다. 이 효과에 의해서 전류가 집중되어서 흐르는 표면층의 두께를 D라고 한다면, 자, 이 부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자, 보이시죠? 자, 이 두께를 D라고 한다면 교류 전류의 주파수가 더 증가할 때, 자,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지금 변수가 주파수가 더 증가한다고 한다면 이때 D는 어떻게 되겠군? 자, 주파수가 더 증가할 때 상황 보세요. 주파수가 더 증가하면요, 표피 효과가 더 잘 일어난다고 했죠.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두께에 해당하는 저 이제 D가 아니고 델타죠. 이 델타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풀이 단서는 지문에 여기 있습니다. 자, 저 빈칸에 델타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요거 보셔야죠. 자, 주파수가 높을수록 자기장의 변화율이 증가하고 유도 와전류도 강해져서 중심부의 전류 흐름을 더 많이 밀어내기 때문이다. 주파수가 세져요. 그러면 중심부에서 어디로? 바깥으로 밀어낸다. 약간 확장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을 다시 돌아옵시다. 이게 여기가 중심부예요. 이 부분. 중심부에서 바깥쪽을 향해서 이렇게 밀어내는. 그러면은 저 델타는요, 얇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디귿의 빈칸에는 얇아지겠다. 얇아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